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한국 축구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죠. 뭐 FC, 바르셀로나, 뉴캐슬 같은 빅클럽들 방한 경기부터 해서 K리그 경기장 문제, 또 e스포츠 소식에 심판 관련 이슈까지. 맞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요. 이 정보들 속에서 좀 핵심적인 맥락,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르셀로나 경기? 네, 그게 제일 컸죠. FC 바르셀로나 대 FC 서울. 7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결과가 7대3. 바르셀로나 대승이었어요. 와, 7대3. 정말 콜이 많이 터졌네요. 네. 근데 이 경기가 또 그 BBQ 창사 30주년 기념 후원 경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중이 6만 2천 명 넘게 왔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BBQ 초청 관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절반이요? 그럼 뭐 거의 경기장 반이 BBQ 고객이나 가맹점주분들이셨다는 건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기업 행사가 된 셈인데 뭐 팬들 인터뷰 보니까 인생 이벤트였다. 아들 때문에 왔는데 아들이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긴 했어요. 아, 네네. 여자친구 앞에서 어깨 으쓱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하, 네. 그리고 뭐 BBQ 회장님이 직접 시축도 하고 하프타임엔 치킨 연금 추첨 이벤트도 하고. 아, 치킨 연금이요? 네. 뭐랄까 기업 입장에서는 확실히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 사례가 된 것 같아요. 홍보 효과도 크고 고객 만족도도 높였을 테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일반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럴 수 있죠. 경기 내용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15년 만에 왔는데 라민 야말이 2골 넣고 레반도프스키도 1골 넣고 페란 토레스도 2골.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름값을 했죠. 서울도 그래도 3골이나 넣으면서 분전했고요. 조용욱, 야잔, 정한민 선수. 네, 플리크 감독 코멘트 보니까 뭐 선수 기용 배분이라든지 후반전 집중력 같은 건 좀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이 팀은 이제 대구FC랑 2차전도 남았죠. 맞습니다. 8월 4일에 대구에서 경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전날 7월 30일에는 또 다른 빅매치가 있었죠. 수원에서 팀 K리그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 네, 쿠팡 플레이 시리즈 1차전이었는데 와, 여기서 팀 K리그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결과였어요. 김진규 선수 결승골이었죠. 네, 전반 36분에 터졌죠. K리그 올스타 격인 팀 K리그가 프리미어리그 팀을 그것도 뉴캐슬을 상대로 대등하게 싸워서 이겼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뉴캐슬이 못했다. 아니면 팀 K리그가 잘했다. 복합적이겠죠. 일단 팀 K리그 선수들 동기부여는 엄청났을 거고요. K리그 수준을 보여주자 이런 투지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반면에 뉴캐슬은 뭐 프리시즌 초반이고 장거리 이동 직후라 컨디션이 100%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도 좀 기대 이하였던 건 사실이죠. 네, 아쉬움이 좀 남았겠네요. 이 팀은 이제 토트넘이랑 2차전 하죠. 서울에서. 맞습니다. 8월 3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니까 그때 경기력을 보면 좀 더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근데 이 팀 K리그 승리라는 기분 좋은 소식 바로 뒤에 좀 안타까운 얘기가 나왔어요. 바로 그 경기가 열렸던 수원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 아, 네. 이거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았죠. 육안으로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고 하고. 선수들도 직접 잔디가 불안했다. 제주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느껴졌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다면서요. 네, 조현우 선수, 이창민 선수 코멘트가 있었죠. 원인을 보면 기록적인 폭염도 있었고 그 전에 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월드컵 예선, 동아시안컵, 여자부 4경기, K리그2 경기까지 치르고 3일 만에 또 친선 경기를 한 거니까요. 와, 3일 만에요. 잔디가 쉴 틈이 전혀 없었겠네요. 그렇죠. 특히 작년에 11억 원이나 들여서 잔디를 싹 교체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좀 관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11억이나 들였는데 이건 뭐 천재지변의 인재까지 겹친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대형 이벤트 유치도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런 그라운드 문제 속에서 근데 또 가상 공간에서는 열기가 뜨거웠다고요? K리그 서포터즈컵. 아, 네, 이거 재밌었어요. K리그 선수랑 팬이 한 팀이 돼서 FC 온라인 게임으로 붙는 e스포츠 대회인데
전북이 2년 연속 우승했더라고요. 오, 전북이 강팀이군요. 게임에서도. 네, 결선 현장에 서포터즈가 한 200명 넘게 모여서 실제 경기처럼 막 응원하고 그랬대요. 온라인 중계 누적 시청도 39만 넘었다고 하고요. 39만 명이요. 와, 대단하네요. 네, 뭐 실제 경기장 문제랑은 별개로 이런 식으로 팬덤을 확장하고 소통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분위기가 다른 소식인데요. K리그 1의 유명 주심 한 분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이 모 주심인데요. 7월 30일에 3시간 정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인 조사요? 근데 이게 과거 승부 조작 사건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알려진 바로는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승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과거 승부 조작에 연루됐던 세력이 현직 심판한테 아직도 뭔가 압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게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심판협의회 대응이 또 논란이 됐다고요? 네, K리그 1 주심들한테 긴급 상황이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 출석 요구 받으면 협회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했대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내용 중에 정확한 사건의 기소 시에만 출두하고 참고인 참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문구가 있었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마치 조사를 피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협회 측에서는 회원 보호 차원이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거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이게 자칫 좀 투명한 진상규명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대한축구협회 입장은 뭔가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그냥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중이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정말 K리그 전체의 공정성, 신뢰도랑 직결되는 문제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습니다. 정리해보면 바르셀로나의 화려한 골잔치도 있었고 팀 K리그의 짜릿한 승리도 있었고 네, BBQ 같은 기업의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도 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수원 경기장의 안타까운 잔디 상태 문제가 있었고 e스포츠는 뜨거웠지만 또 심판 관련해서는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소식까지 정말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느낌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이런 해외 명문팀 초청 같은 대형 이벤트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과연 K리그 자체의 어떤 건강한 발전, 예를 들면 경기장 관리나 리그 운영 시스템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강화와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오늘 이야기 나눈 심판 문제처럼 과거의 어떤 불미스러운 이슈가 현재 리그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이걸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